네, 안녕하세요. 에이모라는 회사를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지 좀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에이모는 그 MS와의 관계가 저희가 3년 전부터 그 MS 스타트업 멤버십에 선정이 돼서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다가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ISV와 그리고 리셀러로서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AI 스타트업을 위한 애저 활용 백서 MLOps와 오픈 AI 도입 사례인데요. 꽤나 거창한 제목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회사에서 어떻게 오픈 AI를 사용을 했는지에 대한 어떤 도전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LOps가 해야 되는 일 중에 어떻게 오픈 AI를 사용을 해서 좀 해보려고 했는지에 대한 것들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안 넘어가죠? 네. 저는 그 현재 에이모에서 MLOps 팀을 맡고 있는 이명환이라고 합니다. 네. 네, 먼저 그 에이모는 어떤 회사인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에이모는 이제 딥러닝 분야를 리딩하고 있는 AI 딥테크 기업입니다. 딥러닝에 필요한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고 제작하고 그리고 가공해서 다양한 도메인에 맞는 데이터셋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엔드투엔드 데이터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자율주행 ODD 기반의 어떤 엔드투엔드 데이터 솔루션과 그리고 스마트 시티 ODD 기반의 최적화된 데이터 솔루션인 그리고 또 비정형 데이터의 가공이나 거기에 관련된 인프라 등을 제공을 함으로써 어떤 비정형 데이터의 전반적인 관리를 제공해주는 솔루션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2016년도에 저희가 이제 설립이 됐는데요. 현재는 이제 130명 정도의 이제 인원을 가지고 함께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이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글자가 작아서 잘 보이시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특히 좀 자율주행 데이터 부분 쪽에서는 이제 좀 많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유수 기업에서 좀 자율주행으로 들으면 이런 회사구나라고 이런 회사라고 얘기할 정도의 어떤 기업에서 좀 너네 데이터셋이나 어떤 그런 가공 과정들이 괜찮다, 괜찮은데라는 그런 어떤 좋은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제가 20분 발표를 준비를 안 해봐가지고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은 잘 몰랐는데요. 좀 말이 좀 빠르더라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유럽의 12고객사 그리고 또 북미 쪽의 4고객사 그리고 아시아 쪽의 15고객사와 함께 지금 어떤 글로벌 비즈니스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제 리스트에는 이제 어떤 글로벌 기업들이 안 나와 있긴 한데요. 아시다시피 비밀 유지 때문에 리스트업은 되진 않았지만 이제 거의 30여 개에 가까운 고객사와 함께 어떤 그런 AI 데이터 관련 데이터 비즈니스, 글로벌 비즈니스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오픈 AI, GPT, LLM 많이 최근 제일 핫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챗 GPT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세상은 꽤나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오죽하면은 연구를 멈춰야 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챗 GPT는 무엇이든지 물어봐도 다 알려주고 있는 사이트가 나왔고요. 그리고 한 줄만 쳐도 알아서 생성되는 저 밖에 부스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기존 다른 생산성도 슬랙이나 아니면 노션이라든지 다른 어떤 그런 생산성 도구들도 이제 LLM의 도움을 통해서 이제 날개를 좀 달기 시작하면서 뭔가 더 이상 사람이 수동으로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에 지금 저희가 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여기서 저는 엔지니어다 보니까 실제로 프로덕션 환경에서 도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떠한 문제들이 있을까라고 나오는 이런 대표적인 3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할루시네이션, 즉 흔히 얘기하는 헛소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죠. 임진왜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막걸리 난동 사건을 애들 설명해줘 이렇게 하면은 몇십 년에 윤석열 씨는 어쩌고저쩌고에 대한 그런 답을 내준다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고, 그리고 데이터나 데이블링 편향성 요것들은 약간 너무 치우친 데이터들의 학습을 통해서 약간 좀 뭔가 편향적인 어떤 의견이라든지 그런 걸 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어떤 우리 고객 데이터들은 어떻게 이걸 활용을 하다 보니까 요청을 하니까
어디서 나오던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어떤 데이터 보안들이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좀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사용하기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면 정말로 명확하게 정의된 시나리오 구성이 되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책임 있는 AI, 책임 있는 AI로 사용할 수 있는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설계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요것들을 현재 시점에서 잘할 수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있을까 좀 고민스럽긴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애저에서 제공해준 오픈 AI를 쓰면은 좋겠다. 뭐 그런 식으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보시면은 저희 에이모 같은 경우에는 그 MLOps 즉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툴들은 다 애저 기반 위에 AKS나 그런 기반 위에서 올라와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AI 서비스 중에 하나가 코그니티브 서비스인데요. 다양하게 뭐 OCR이라든지 뭐 스피치 서비스라든지 랭귀지 서비스라든지 뭐 트랜스레이터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제공해주고 있고 최근에 이제 오픈 AI를 오픈을 하시면서 이제 저희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픈 AI의 모델들은 뭐 GPT-3나 아니면 코텍스, 뭐 인베딩 모델 등 뭐 물론 최대 요즘은 이제 GPT-4 32K가 열리면서 32,000개의 토큰을 입력받는 이제 모델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우리가 오픈 AI의 챗 GPT가 아닌 다양한 언어 모델들과 다양한 모델들을 가지고 뭔가 의도하려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REST API나 뭐 SDK도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뭐 플레이그라운드라든지 그리고 뭐 오픈 AI 스튜디오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줌으로써 지금 제공해주고 있는 모델들이 어떤 성능을 보여주고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예시들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에이모 AI 데이터 컴퍼니 에이모는 이제 AI가 학습하기 좋은 최적의 데이터셋을 이제 생성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을 위한 3D 포인트 클라우드랑 그다음 뭐 세그멘테이션, 뭐 바운딩 박스 등 다양한 데이터셋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고객들 다양한 니즈에 대항하는 이제 데이터셋을 이제 잘 훈련된 라벨러드의 작업과 그리고 또 잘 학습된 다양한 추론 모델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잘 지원해주는 어떤 인프라스트럭처나 아니면 툴들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효율적이면서 좀 고품질의 데이터셋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시듯이 몇 가지의 스텝, 아주 복잡한 어떤 프로세스들이 존재합니다. 뭐 100% 자동화가 될 수 있는 프로세스도 있지만 또 사람이 개입이 필요한 프로세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프로세스들의 어떤 페인 포인트들, 이게 되게 복잡하게 되면 뭔가 분명 허들 포인트가 있고 페인 포인트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해결하고 개선하는 것들이 이제 전 MLOps 엔지니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MLOps와 오픈 AI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라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지금 MLOps, LLM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이제 다양한 유즈 케이스들, 뭐 예를 들면 뭐 오토 GPT라든지 아니면 뭐 자비스, 뭐 아니면은 뭐 랭체인이라든지 뭐 비주얼 챗 GPT는 지금 태스크 매트릭스 바뀌었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의 유즈 케이스들 보면 던지면 알아서 태스크를 만들어서 뭔가를 답을 내줍니다. 그것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라벨링을 하고 그 라벨링이 정성적으로 되었고 그리고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뭐 하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들과는 별반 틀려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좀 잘 엮어서 몇 개 POC를 이제 만들어서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복잡한 프로세스의 페인 포인트를 좀 개선해 보려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GPT-4가 나오고 멀티모달이 한참 흥하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애저에서 멀티모달에 입력은 아직 지원을 해주고 있지는 않아서 기존에 있던 뭐 GPT 3.5나 아니면 GPT-4, 뭐 챗 모델과 아니면 코덱스 같은 그런 모델을 통해서 좀 POC를 몇 개를 진행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이제 라벨링 매뉴얼 챗봇입니다. 흔히 이제 GPT 하면 챗봇이죠. 네, 그래서 저희는 라벨링 매뉴얼을 응답을 하는 챗봇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이제 GPT 모델이 이제 애저를 통해서 오픈되고 나서 이제 유즈 케이스로 제공이 된 거는 이제 언어 모델을 이용해서 한 이제 회사 내역에 대한 챗봇이었습니다. 아마 이거 한 번이라도 테스트 해보신 분들은 이 다이어그램과 이 화면을 보셨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의
뭐 라이프 플랜에서 뭐 어떻게 되면 어떻게 돼? 아, 지금 몇 살이 뭐 어느 정도의 몇 발 달러를 줄 것이고 뭐 그런 식으로에 대한 어떤 응답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은 한 5 정도의 PDF 내규 파일을 통해서 이제 입력을 받고 그리고 애저의 서비스들을 통해서 뭔가 인덱싱하고 그것들에 대한 어떤 아웃풋을 GPT로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들은 이제 애저의 서비스에 저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사용자가 쿼리를 하게 되면 그것들 인덱싱과 그리고 다른 몇 가지 서비스를 통해서 실제로 응답하는 건 GPT가 해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좀 친절하고 그리고 약간 응용돼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잠깐만요. 네, 중요한 건 이제 애저 스토리지에 안전하게 저장된 엔터프라이즈 데이터입니다. 즉 여기서 예제에서 제공해 주는 것도 그 해당 데이터들은 결국 블랍 스토리지에 올라가 있고요. 블랍 스토리지는 결국은 이제 실제로 그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는 인증이나 어떤 권한들이 있어야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중요한 데이터들은 애저의 각각의 서비스들을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 거기에 나온 결과값을 GTP가 전달을 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GPT를 통해서 뭔가 그 어떤 보안적인 이슈들은 애저의 서비스들을 통해서 좀 해결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에이모가 수행하는 프로젝트들은 라벨러의 작업 비중이 큽니다. 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100% 자동화도 있지만 또 어떻게 사용자가 무조건 해야 되는, 즉 라벨러가 무조건 작업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라벨링을 해야 되나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젝트,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3D 포인트 클라우드도 있고 세그멘테이션도 있고 뭐 바운딩 박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고객사마다 틀립니다. 뭐 타이어가 다 보이는 걸 찾아줘, 아니 타이어가 절반을 가는 건 뭐라고 해줘, 뭐 이런 식으로 대한 어떤 라벨링에 대한 조건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매뉴얼해서 이제 프로젝트 킥오프 할 때 라벨러한테 잘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면 또 이상하게 라벨링을 하게 되고 그건 다시 또 수정을 해야 되는 죄송합니다.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코스트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지만 라벨링의 매뉴얼은 물론 작성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겠죠. 지금 여기서 보시면 꽤 다양한 거 맞습니다. 뭐 유리 물체에 비친 사람도 어디에 포함이 되나요? 뭐 아니면은 차량 안쪽에 타고 있는 사람도 라이더로 라벨링 해야 하나요? 이거 꽤나 복잡한 질문들이죠. 네. 뭐 택시께 포함합니까? 안 합니까? 뭐 이런 거 단순한 질문도 있긴 한데. 네. 그래서 처음 시작은 매뉴얼 통해서 합니다. 하지만 작업하다 보면은 이제 꽤 많은 데이터들을 하니까 뭐 몇십만 장을 하다 보면은 꽤나 다양한 엣지 케이스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프로젝트 진행 중에서도 해당 프로젝트 담당자들께 라벨링 질문을 하죠. 아까 얘기했듯이 택시께 포함입니까? 아닙니까? 요 색깔은 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뭐 이런 식으로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사람은 이 여러의 라벨러들한테 여러 라벨러들한테 어떤 똑같은 질문을 여러 개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피로도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업무들을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프로토타입을 만들기로 했고, 그리고 기존에 제공됐던 걸 가지고 이제 이제 매뉴얼을 작성을 한 다음에 그 매뉴얼을 그 애저 폼 레코그나이저가 읽기 쉽게 먼저 프로세싱을 하고, 그리고 애저 폼 레코그나이저 올린 다음에 그다음에 코그니티브 서치 인덱스를 통해서 이제 추론 서버를 배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 챗봇 서버를 이제 배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해당 페이지에서 웹 페이지에서 이제 사용자는 물어보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 형태로 처음은 구성을 하였습니다. 네, 하지만 아시다시피 할루시네이션이 너무 심했습니다. 한 가지의 질문에서 여러 가지 답변을 나오는 걸 저희는 확인을 했고요. 이거는 뭔가 그 템퍼러처를 0으로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할루시네이션의 위력은 너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이제 프롬프트 자체를 좀 구조화를 시키고, 그리고 꽤나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까지 적어도 되나 싶을 정도의 어떤 집요한 프롬프팅을 좀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결국은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다양한 답과 그리고 뭐 예상치 못했던 답들이 나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다시 이건 안 되겠다 하고 해서 기존에 작업하시는 PM분들과 함께 이제 프로젝트에서 반복되는 질문들과 그 매뉴얼에서 불분명한 케이스들을 이전에 프로젝트 수행했던 것들을 리스트를 업을 한 다음에
이제 담당자들과 이제 라벨러들의 Q&A를 모아서 유형을 분류하고, 그다음 담당자들과 라벨러들 간에 나눴던 채팅 내용을 다 가져와서 정제를 한 다음에 이제 어떤 요렇게 그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좀 잘 매뉴얼을 업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그 매뉴얼들이 그 인덱싱이 잘 될 수 있도록 가공을 한 다음에 계속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했습니다. 사용자가 보는 매뉴얼과 그리고 그 서비스가 읽어내는 매뉴얼의 내용들이 다르게 해서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프로토타입은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라인들은 기존과 똑같은데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으로 일단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아마 AI 쪽 뭐 딥러닝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데이터 드리프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즉 모델에 데이터가 들어올 때 이 모델은 이 데이터는 내가 학습한 데이터가 아닌데, 그러면 나는 어떤 그 정확한 성능을 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코그니티브 서치에서 없는 질문 요청을 할 때 요걸 드리프트라고 발생이라 판단을 해서 데이터를 피딩을 하기로 했습니다. 즉 처음 사용자가 물어봤을 때 코그니티브 서치 없으면은 바로 슬랙을 통해서 PM한테 질문이 갑니다. 그럼 질문을 해서 PM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그리고 바로 그 해당 내용들을 다시 그 인덱싱해서 다시 넣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쳇바퀴 돌듯이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PM의 응답이 제너럴 할 수도 있지만 꽤나 커스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GPT를 통해서 약간 이 PM의 답변을 약간 좀 몇 가지의 답변을 만들 수 있도록 가공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 두세 가지 표현을 추가를 하고 나서 다시 인덱싱을 추가를 해서 다시 디플로이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쳇바퀴 도는 형태로 진행을 했죠. 그리고 이것도 충분하지만 이제 최근에 그 코파일럿 담당자분에서 업스테이지에서 진행했던 내용을 얘기했던 것이지, 즉 반복을 하면은 더 잘 알아듣는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어서 매뉴얼에도 실제로 폼 레코그나이즈에서 인덱싱에서 인식할 수 있는 형태의 그 매뉴얼을 또 추가를 합니다. 즉 사용자가 있는 매뉴얼과 그 다음에 실제 그냥 질문들이 GPT가 그 인덱싱과 잘 답변할 수 있는 형태의 구조로 된 그 문서까지 같이 뒷단에 같이 넣어서 같이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 인덱싱을 시켰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꽤나 좋은 성능의, 물론 이제 아직도 그 요청들이 엉뚱한 답변을 하긴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이제 계속 또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제 좀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포맷들은 아마 한번 돌려보신 분들은 그 기존 예제를 돌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 답변과 그리고 그 매뉴얼에 있는 시타션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진행될 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멀티모달 인아웃입니다. 저희가 대부분 CV에 대한 어떤 라벨링이 많기 때문에 실제 이미지를 드리면서 이건 맞는 건가요? 아닌 건가요? 대한 어떤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GPT에서 이미지 인풋은 안 되기 때문에 제공해주는 서비스는 이미지 인풋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걸 관련해서 좀 더 응답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인풋 데이터는 PPT나 PDF, 텍스트나 마크다운 정도로만 좀 한정이 되어 있어서 애저에 있는 모든 데이터 소스를 확장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랭체인을 통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어떤 인아웃이라든지 연산이라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그 라벨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꽤나 많은 커스텀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 커스텀 모델과 연동해서 이미지를 인아웃 받으면 이것들이 정상적으로 라벨링이 된 건지 안 된 건지까지 모델에서 판단하게 할 수 있는 그 CV 모델에서 판단하게 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금 테스트 중입니다. 네, 그래서 랭체인은 조금 한계가 있어서 뭔가 좀 이제 커스텀 태스크 오케스트라 정도를 지금은 설계를 하고 테스트 중입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계속 진행해도 될까요? 네.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저희가 한 4-5개를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3개 정도는 했었는데 그나마 이제 좀 성능을 내고 있던 게 2가지 정도라서 두 번째 거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픈소스 매뉴얼 챗봇입니다. 이게 뭐냐면 MLOps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맞는 MLOps 환경 구축을 필요합니다. 즉 한국형 MLOps라고도 얘기를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MLOps 레벨 1, 2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실제로 우리 현실의 한국형과는 좀 맞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꽤나 다양한
도메인들과 그리고 한국만의 특이한 그런 워크 프로세스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MLS 환경 구축은 오픈 소스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도 이제 애저 ML이 제공하고 있는 애저 ML에서 제공하고 있는 에셋들을 파이프라인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외 관련 데이터셋 그다음에 엔드포인트라든지 엔드-투-엔드의 대부분의 스텝을 애저 ML 에셋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족한 부분은 오픈 소스로 만들어야죠. 이미 바퀴가 있는데 바퀴를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픈 소스 검토를 위해서는 이제 현재 환경에서 구동이 되는지, 이제 커뮤니티가 활발한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앞으로 지속될 수 있는 기술인지, 혹은 또 요구 사항들을 충족하더라도 우리가 쉽게 구현할 수 있는 스펙인지에 대한 어떤 검토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오픈 소스는 문서도 안 쉽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꽤나 친절하게 API 문서와 예제들을 포함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스펙에는 있지만 예제나 문서는 없는 그런 또 오픈 소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제 또 어떤 거는 방대한 API 문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찾아야 할지도 모르는 경우 꽤 다반사죠. 그래서 이제 MLOps 팀은 이제 다양한 태스크를 수행하고 그리고 다양한 오픈 소스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들을 좀 쉽게 넘을 수 있는지 오픈 API로 적용해 보겠죠.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오픈 소스 중에 이제 큐레이션 툴이 하나 있습니다. 요런 툴이 있는데요. 그래서 뭔가 팀 내 배포 모델을 실험을 하고 라벨링 검수를 위한 모델 결과를 이제 하기 위해서 비주얼라이저 툴을 쓰게 되는데요. 이제 다양한 이제 라벨링 아까 말씀드렸던 포인트 클라우드, 세그멘테이션, 바운딩 박스 등 다양한 어떤 라벨링 프로젝트 검수를 위해서는 이제 검수 태스크의 모델링 결과는 검사의 비주얼라이저는 꽤나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델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빨리 결정하고 빨리 넘어가야지 결국은 시간이 적게 드니까요. 자, 그러면 모델링 대상 오픈소스에 사용할 수 있는 피처가 존재를 한다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검수 태스크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오픈소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피처가 있으면 이제 모델링 설계 구현의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모델링 시도가 가능합니다. 다양한 모델을 할 수 있으면 검수 정확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비주얼라이저 툴은 이제 꽤나 활발한 커뮤니티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패치를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그것도 마이너 패치를요. 그래서 다양한 피처들이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피처들을 잘 활용하는 것은 이제 곧 문제 해결 방법이 다양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꼴은 그겁니다. 요청에 맞게 현재 기준 릴리즈에 맞는 코드를 생성해주는 챗봇을 만들자. 물론 현재 챗GPT도 그럴싸한 답을 내주지만 역시 영혼이 담긴 페이크를 확실히 지금 선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21년 이후에 대한 어떤 데이터들은 그렇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신에 릴리즈 되는 것들에 대해서 내용들은 솔직히 안 맞죠. 실행하면 틀립니다. 죄송합니다. 틀립니다. 죄송합니다. 틀립니다. 죄송합니다. 이 과정을 몇 번을 반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 다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릴리즈가 배포가 되면 저희는 레포를 풀링을 하고 그 풀링한 다음에 그 레포에서 레시피 파일이나 아니 튜토리얼 파일들을 먼저 읽고 그리고 최근에 그 레포를 읽어서 이제 그 GPT에 잘 인식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오픈소스들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두 개를 같이 해서 코그니티브 서치 인덱스를 돌립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또 다른 기술들이 있긴 한데요. 네, 그리고 나서 디플로이라고 아까 과정이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설명대로 보면 이제 릴리즈가 배포되면 기존 삭제하고 그다음에 레시피나 튜토리얼 문서를 이제 마크다운으로 변환해서 인덱싱을 합니다. 그리고 프롬프트에 가이드로 제공할 이제 프롬프트 템플릿 인덱스를 생성합니다. 아마 그 코드 작성을 챗GPT로 코드 작성해 보시면 꽤나 많은 형태의 틀린 걸 많이 아실 겁니다. 죄송합니다. 꽤 많이 보실 건데요. 이럴 때는 아시다시피 그 앞단에 어떤 요런 식으로 개발을 해줘라는 어떤 데모 코드까지 제공을 해주면 꽤나 정확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이제 레시피나 그다음에 튜토리얼 문서를 템플릿 해주는 형태의 어떤 작업까지도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뭔가 챗봇 형태로 배우면 가장 같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좀 괜찮은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전히 할루시네이션은 존재하긴 하지만 그래도 5개 중에 4개 정도는 정확히 워킹하는 코드를 생성을 해내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현재로서 뭔가 어떤 검수 태스크가 왔을 때 신규 태스크라고 한다면 이제 저희는 설계에 대한 어떤 그 태스크에 대한 설계를 한 다음에 비주얼라이저가 필요하다 싶으면 먼저 물어봅니다. 요거 되는 거니? 그럼 되는 거면 코드를 보여줄래? 이렇게 하면 코드를 가지고 아까 보였던 그 비주얼라이저 툴을 보여주고 우리의 그 검수 모델을 가지고 비주얼라이저를 하는 형태로 코드를 생성해서 줍니다.
물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건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되는 과정이고, 그리고 네네, 계속 그래도 5개 중에 4개 정도는 맞추는 거면은 뭐 그 정도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 왜냐하면 API를 보는 시간과 테스트를 보는 시간에 비해서 충분히 그 한계를 수정하는 시간은 훨씬 짧거긴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꽤나 많은 모듈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꽤나 빠른 검수를 할 수 있게 되는 형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네, 앞으로는 이제 아까 챗봇과 같은 내용입니다. 즉 태스크 오케스트레이터, 랭체인을 대신할 어떤 검수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절차적인 태스크를 생성하는 커스텀 오케스트라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수를 위한 모델들이 꽤나 많이 있고, 그리고 그때마다 만들어진 모델이 꽤 있습니다. 그 모델들을 어떻게 잘 엮어서 실제 사용자가, 즉 검수 모델링을 하는 사람, 그 개발자가 몇 개의 요청만으로 어떤 절차적인 태스크를 생성하는 그 코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검수에 대한 시간들이 꽤나 줄어들 거고, 그건 결국은 또 비용에 대한 절감까지도 이어지다 보니까요.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계획 중이고 테스트 중입니다. 네. 네. 세상의 모든 인공지능 AI모와 함께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준비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써가지고 뒤에 부스에서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뒤에 부스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